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루쌤입니다. 자,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한령이 드디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과거에 그렇게 뭐 거의 뭐 강압적으로 한국 상품을 불매하던 이런 시절은 이제 조금 지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매주은이 드디어 뭐 NDA 신청을 하면서 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하반기에도 수요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정면으로 거의 뭐 반박하듯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움직였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전일 뭐 쉬어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이제 우려감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요 하단 부근을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되고 뭐 25,500포인트 안쪽만 들어와도 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단을 두드리는 게 안 좋아서 그랬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뭐 급락이 나오거나 하지만 않으면은 크게 뭐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코로나 이제 2차 확산에 대해서 뭐 하루 만에 뭐 4만 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확진자 수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불안감을 높였었는데 그러면 항상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역시나 뭐 또 경기 부양책 얘기는 얘기가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그 뒷받침해주는 이 하락에 대해서 방어해주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도는 항상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이클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차 확산이나 이런 코로나 때문에 좀 위기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치료제 이슈 혹은 더 빠른 건 이제 경기부양책 이슈를 다음날 뭐 바로 내면서 이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뭐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너무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된다. 현재는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일 올라갈 수는 없겠죠. 주식은 상하방 변동성이 있는데 하방 변동성이 이렇게 잘 안 나올 뿐이에요. 지금 기간 조정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린 내용을 그냥 종합하면은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고 추세가 중요하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교체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에 맞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9,800포인트 흔들기 했는데 만약에 뭐 조정이 깊게 나오면은 9,0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9,400포인트 흔들기 나오면 9,000포인트 부근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를 빠르게 회복하면은 이탈한 부분이 속임수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도 최소한의 안정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지금 안정감 있게 지금 한 차례 바운딩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21선은 가능하면 안 넘어가는 게 좋고 넘어가더라도 1220원 요 구간만 잘 저항으로서 유지를 해주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90원을 이탈하면 환율 쪽은 이제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투기 세력들이 이제 당분간은 환율에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진정될 가능성이 보여야지 1190원 아래로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견은 아직까지는 뭐 동일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증시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6월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보니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마무리되면서 2130포인트 정도는 탈환해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21선 요렇게 이제 슬슬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하죠. 이러면은 뭐 이번 주든 아니면 다음 주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 21선이 기울기가 우상향할 때보다는 우상향할 때는 이탈하자마자 바로 복귀하는 건 이탈한 것이 속임수 구간이 되는 것이고 트랩이라고 하는데 속임수 구간이 되는 것이고 만약 이렇게 해서 21선이 살짝 꺾이기 시작할 때 두들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선이 기울기가 살짝 꺾이기 시작할 때 이렇게 살짝 꺾이기 시작할 때 이럴 때 돌파 가능성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는 못했지만 2130포인트 두들긴 거 괜찮고 뭐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뭐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뭐 낙관적으로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 조정 중이니 요 그 조정이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수렴하면은 좀 빠르게 돌파가 가능하고, 만약에 이게 하단으로 해서 2050포인트 구간 요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렴하는 거면은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는 끌려갈 수 있다. 7월 중순까지는 끌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보시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여기서 2190포인트 이탈해서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는 요 가운데 쪽으로 모여가면서 너무 질질 끌려가지는 않는 시장의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의 차이인 거예요. 조정이 길어지느냐 짧게 끝나느냐 차이인 거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나온 후에 결론적으로는 2230포인트 여기를 돌파하면서 코스피도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런 우려감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40포인트 여기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 나와서 700포인트 흔들기 나와도 코스닥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내려와서 700포인트를 이제 두들기게 되면은, 지지력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의견이 나올 거예요. 요거 이중천장 아닙니까? 고점 시그널 아닙니까? 이런 의견과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대립할 겁니다. 혹은 원바닥 찍었으니 투바닥, 쌍바닥 정도는 찍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단기 저점에 대한 논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후자 쪽을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중바닥이 안 나오고 이렇게 짝꿍둥이 형식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거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만약에 이중바닥성 움직임이 나와도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는 무조건적인 긍정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팩트만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거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 오늘은 수급 동향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별로 볼 게 없어서 그래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 샀나요? 매도했나요? 관심이 없잖아요. 700억 정도면은 이건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오늘은 주식 매매를 엄청 강력하게 한 것도 아니고, 기관에서 조금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는 못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영향력도 많고 단기적으로 청산하는 것도 많다. 그러면 연기금 정도가 들어온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좀 특이 동향이 코스닥에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요게 좀 특이 동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기존에 외국인들이 좀 관심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기관에서도 조금 들어오나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비중 조절을 했었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충분히 그런 수급이 나왔었습니다. 의심할 만한. 그런데, 이 수급이 좀 유지되고, 연속성이 나와야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매수했던 거를 전량 청산하고 매도 우위로 다시 돌아선 정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추후에 750 돌파해서 한 차례 출발을 다시 할 때, 그때 수급이 또 좋아지는지 보면 되겠죠. 그 전부터 좋아지면 제일 좋은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동향도 매수 주체 이런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투신이 조금 매수해서 좀 관심 갖고 보험이 좀 관심 가진 거 이런 거를 들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쁠 게 없죠 지금은. 긍정적이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거의 변동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동향이 어제 오늘은 별 특이 동향이 없어요. 그냥 쉬어가는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우려감을 갖거나 아니면은 하루하루의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수급이 오면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거나 언급 안 하는 날은 수급 동향 별 볼 거 없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반도체 관련주들 간단히 보고 갈게요. 마이크론이 실적이 좀 잘 나왔죠. 그러면서 산제이 이 실적 한번 잘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반기 수요가 회복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하반기까지 이게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제이 머로테라 마이크론 경영자가 이제 정면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 의견 얘기한 건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냥 거의 일침을 가한 수준입니다. 코로나 환경이랑 전 세계 불확실성 속에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 문제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발표를 해버렸죠. 제한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도 여전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언택트 시대가 오면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이쪽은 당연히 더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버용 PC나 뭐 이런 쪽 뭐 당연한 거고, 개인용 PC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 모바일 기기도 당연한 거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파이가 더 커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PC를 교체하게 되고 모바일 기기를 교체하게 되고, 이런 수순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1선 이렇게 위쪽으로 살아있는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오고 좀 꺾이고 뭐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조정을 그냥 좀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가격 조정 먼저 받은 다음에 기간 조정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우상향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숨은 쉬게 해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한 편이죠,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숨통은 좀 트이게 해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21선이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는 뭐 돌파 시도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럼 1차적으로 56,500원을 건드리게 될 거고, 돌파하면 62,000원 가겠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종목들,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 뭐 후궁정이나 이런 쪽도 좋았죠. 예를 들면 KC텍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최근에 2만 원 지지력 테스트 받다가 한 차례 이제 뭐 이슈로 해서 이탈했던 부분 회복하고, 그리고 양봉을 뽑아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이제 KC텍도 이제 바라봐야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쪽에서 네페스, SFA 반도체, 뭐 AD 테크놀로지, DBI텍 등등 이런 종목들은 정말 강하다. 작년에도 강했었고 뭐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5,200원대 요 구간을 이탈을 했는데 이중바닥성 움직임을 보이고 4,700원에는 지지력 테스트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량도 한번 실어줬는데 21선 넘어가고 5,200원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4,700원 구간에서 매수를 안 했다라면 5,200원 돌파할 때도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뭐 타이밍은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대장주로 있다가 올해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죠. 이 경우는 돌파 시도는 낮지만 거의 뭐 이 정도면 기간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해서 뭐 상당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벌써 그러면은 그 4달 반 정도를 쉬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기서 올라와서 돌파 시도가 나온다고 해도 적어도 5달에서 6달 정도 걸리는 건데, 그 정도면 기간 조정 뭐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뭐 패키징 업체 뭐 인수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인 시각 아니면은 뭐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어서 공존하고 있었는데, 네페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1선을 일단은 올라타는 게 우선이에요, 얘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작은 종목으로 어보우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였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후궁정 쪽에서 또 이제 기존부터 뭐 좋은 종목이었죠. 근데 18,000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는 18,000원을 돌파해야지 또 다른 시세가 나온다. 앞자리 바뀌는 거는 뭐 진작 말씀드렸었고, 그거는 뭐 많은 초반대부터 이거 앞자리 분명히 바뀔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었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크인과 뭐 함께 말씀드렸던 뭐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뭐 좀 덜 움직인 종목을 나중에 여러분들 후발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한안령 쪽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YG 같은 경우에 뭐 블랙핑크 뭐 그 유튜브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외를 했고, 뭐 JYP 같은 경우도 뭐 트와이스나 뭐 이런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멋진 모습 보였는데, 아쉬운 것은 21선 못 넘어간 거랑 21,500원 못 넘어간 거예요. 이거는 빠르게 넘어가 줘야 됩니다. 거래량 치는 거 오늘 아주 좋았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언론 통해서 그냥 아예 대놓고 밝혔죠. 내일 7월 1일부터 아시아 최대고 중국 최대 여행기업 트립닷컴의 이제 중국 브랜드 시트립의 이제 한국 관광 상품 판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광 상품. 뭐가 중요하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고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분위기는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긍정적인 거에 반해서 우려감 갖는 분들도 분명히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야가 이제는 조금 넓어지셨을 테니까 스마트하신 분들은 관광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의 호텔, 카지노 뭐 이런 쪽 뭐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 우려감.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안 좋습니까?
코로나19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짝 올라갔다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폐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랑 GK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웠고 호텔신라도 어려웠다고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생각은 하셔야 돼요. 아, 올라왔을 때 저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혹시나 이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은 질병 관련 이슈 쪽은 뭐 우리도 모르는 거니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엔터주라던가 화장품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호텔신라나 뭐 이런 쪽보다는 파라다이스나 GK 이런 쪽보다는 개인적인 성향인 겁니다. 이거는 그 종목들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스크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는 그쪽보다는 차라리 엔터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JYP 엔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비대면 쪽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음, 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종목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길게 받았는데 88,000원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요 아래서 잘못 매수하시면은 여기가 고점 매수가 돼서 돌파 못하면 최고점이 돼서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돌파하는 걸 확인하시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사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사는 거 아닙니다. 종목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보면은 매수 시점이 종목은 좋은데 매수 시점이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제이 콘텐트리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렸죠. 기존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정말 크고 안정적인 건 맞지만 제이 콘텐트리도 못지않다.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뭐 초록뱀 같은 경우도 있다라고 뭐 기존부터 계속 이제 세 종목은 연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차라리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질병 관련 이슈가 불거져도 구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 실제적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쪽보다는. 그래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최근에 15만 5천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서 사실적으로 매수 구간이지만 손대고 싶지는 않은 이런 정도의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18만 원 한 번에 도전하고 그 21선을 넘어가서 안착했다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한 차례 더 올라가면 돌파해서 다시 한번 18만 원 구간 제압하느냐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보고 그 다음에 20만 원에서 20만 5천을 또 다시 두들겨 보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안 좋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 기간에도 좋았던 종목으로 치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주가 레벨이 아모레퍼시픽은 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LG생활건강은 위쪽에 있다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탄탄하다 보니까 위쪽에 있다가 최근에 조정받은 부분을 이제 돌파하는 정도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LG생활건강은 못 갔냐요가 아니에요.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덜 오른 거예요. 안 좋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많이 오른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지금만 좋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코로나 나오기 전 뭐 지금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더 조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크게 반영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온 거죠. 뭐 대형주가 저 정도면 뭐 상한가 들어갔다라고 표현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뭐 강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의 뭐 10% 올랐으니까. LG생활건강은 그래서 좀 상승률이 좀 더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소형주들도 뭐 강했죠. 한때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아예 상한가에 접어들었습니다. 똑같죠. 아모레퍼시픽 설명드린 거랑 주가가 약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슈 나오면은 항상 뭐 강하다라고 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런 게 이제 중소형주의 로망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요 구간 뭐 그 39,500원 4만 원 요 구간을 돌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얘는 약한 게 아니라 강하기도 했었죠. 기존 주가도. 그런데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수급이 좀만 들어와도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좋아하는데 이제 안정적인 거는 LG생활건강 같은 게 사실은 더 안정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매할 때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정적인 종목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LG생활건강 같은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를 보고 싶다라면 한국화장품제조나 코리아나 제로투세븐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죠. 뭐 말씀 말 나온 김에 간단히 보고 가면은 코리아나나 이런 종목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한국 화장품 제조랑 코리아나랑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슈 나올 때 같이 움직이는데 코리아나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대장이고 코리아나는 이제 2등주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레벨이 다르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코리아나는 반등 정도 나온 다음에 하락이 나왔고 이제 다시 한번 뭐 반등의 목표치 정도에 다시 올라가는 수준이죠. 그러니 코리아나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항상 제가 매매할 때는 더 앞서서 매매하는 이유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할 때 시작은 대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거부터 이제 뭐 틈새 시장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은 한국 화장품 제조고 혹은 순환매나 이런 거 볼 때 제로투세븐이나 연우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후발주로 가거나 뭐 개별성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종목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요거 21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8,000원 넘어가야지 시세를 다시 한번 만들 수 있다. 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알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2017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관련주들이 중국 소비주들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랑 이것도 간단히 봐드리면 좋았어요.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객실 뭐 예약이나 이런 게 거의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반등 나오고 이준청량 찍고 다시 밀렸죠. 75,000원을 넘어가야 돼요. 호텔신라는 넘어가야지 85,000원 노리고 여기를 넘어가야지 이제 9만원 후반에서 뭐 10만원도 노리는데 제가 매매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대형 방법은 그렇게 75,000원, 85,000원, 95,000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5,000원에서 97,000원 사이 이쪽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11만원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한참 뒤 일이죠. 그 가격까지 오기 전에 질병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야 됩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파라다이스나 뭐 GK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모으면서 올라는 오지만 우려감도 여전히 공존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K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게 그쪽이죠. 이제 뭐 W 게임즈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반사이익을 얻은 거죠. 그래서 모바일 시장 쪽에서 굉장히 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서 뭐 생각보다 이제 강하지 못하면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갈로문 간다. 그리고 좋은 종목은 주가가 뭐 제자리, 기업 가치는 주가에 수렴한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잠깐 뭐 쉬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휴식 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그냥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고 선별적으로 들고 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 성향이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저런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 오프라인 쪽보다는 이렇게 온라인 쪽을 미리 찾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라갈 상승할 과거에 이제 차별화장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조정이 끝나면 차별화장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에는 뭐 테마성으로 한 차례 이렇게 올라온 척하다가 결론적으로 보면 가는 놈만 나중에 보면은 저기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바닥에 다시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반등 노리지 마세요. 반등 나오는 종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로 상승할 종목 이쪽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세요. 요거는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여기 제 홈에 오셔서 동영상 보면 일요일날 올려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기다리는 조정 언제 오는 걸까? 여기에 뭐 차별화장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동안 안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영상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때 한 2번, 3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 매일매일 보기 어렵다. 이 영상만 한 10번, 뭐 100번 보셔도 여러분들 시장을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매지온이 좀 뜻깊은 날이었죠. 그래서 드디어 HLB랑 매지온이랑 뭐 우리가 그 FDA, NDA를 신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유대나필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존부터 NDA 신청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기업이 먼저 신청하느냐 준비가 빨리 되느냐를 봤는데 매지온이 좀 뭐 순서 자체는 좀 앞서 가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퍼스트 인 클래스 쪽으로 이제 뭐 기대된다 뭐 이쪽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에부터 뭐 희귀의약품으로도 인정받았고 그래서 경쟁 제품이 지금 뭐 없는 시장을 뭐 주도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지금 뭐 발표는 하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거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메지오는 뭐 내일도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우선은 22만 원 유지해야 되고요. 이거 22만 원 유지하시고 다음 저항은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저항은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4만 원 단위로 당분간 보시고 30만 원 넘어갔을 때 저항 구간의 이 단위가 좀 바뀌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치료가 쪽을 돌파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온하고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임상 3상 정도가 완료되고 NDA를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는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임상 이상 뭐 마의 구간에서 죄다 이제 실패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안정적인 뭐 신약 개발은 이런 임상 3상 마무리된 종목들 혹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가는 게 이미 시장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종목들 그쪽을 매매하거나 하는 게 낫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기업은 신뢰가 중요하다. 근데 뭐 HLB 같은 경우 뭐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요. 바이오 기업이라서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모든 기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바이오 기업이라서 신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바이오 기업이라서 더더욱 필요하다?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근데 모든 기업이 신뢰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편의점도 신뢰가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단골집으로 가시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 집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의 규모나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바이오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도체 기업도 당연한 거고, 자동차 기업도 당연한 거고, 조선도 그렇고, 신뢰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좀 좁은 시야로 이렇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로 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이 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메디톡스 한번 보셨죠. 신뢰에 타격이 가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신뢰에 타격이 갈 경우에 생기는 거고, 뭐 HLB가 만약에 신뢰에 타격이 갔다, 투자 상품에 대한 손실, 뭐 진영권 회장이 그래도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하락은 뭐 당연히 나오는 거죠. 흔들림은 나오는데 제한적이죠. 이 하한가 수준, 뭐 준하한가 수준 뭐 20% 이상 뭐 하락이 나거나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 너무 그렇게 또 기분 나쁘신 건 알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이렇게 너무 공격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뭐 좋은 투자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 종목은 정리하시면 되는 건데 뭐 바이오 기업이라서 뭐 신뢰가 중요하다 아니에요. 모든 기업은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신뢰가 중요한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러니 실망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그 부분 좀 노여움을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강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식하시면은 오래 못 하세요. 주식을. 그래서 이제 좀 스스로 이제 속상하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상승할 요건, 조건 중심으로 보고 이런 호재가 있는데 왜 안 올라가지? 좋아진다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저는 기업의 리스크를 먼저 쭉 다 나열을 해놓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리스크가 없는 종목은 없어요. 다 나열해놓고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호재가 있을 경우에만 매매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슈가 나온 게 뭐 이 기업의 근간을 흔들 정도가 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 고민하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매도하고 나가시면 돼요. 아, 이 기업은 못 믿는 기업이구나 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고 다른 종목을 교체하시면 되는 거고 손절이라는 게 추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뭐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손절도 아니 익절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래도 좀 아깝긴 한데 이런 소식이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사제 출연해서 메꾼다고 하니 기업 자체에 경영권 쪽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 자체에는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원천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좀 믿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뭐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은 특정 업종이나 이런 부분을 변호할 리는 없지만 투자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냐고 간단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이제 모든 기업은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뭐 시장이 뭐 좀 긍정적이었다고 해서 뭐 하루 좋아하고 뭐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하루 슬퍼하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은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뭐 하루 반등 나오고 하루 하락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좀 긴 추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포스트 코로나 다루듯이 이번 조정 기간 이후를 저는 다뤄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이후의 구간이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미래를 타당한 근거에 의거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든지 있으면은 시야를 좁게 가져서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될 경우에 부정하고 보기보다는 저런 다른 의견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생각의 폭을 좀 넓히시면은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저랑 다른 의견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저도 말씀드린 게 100%는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하지만 큰 추세를 봤을 때 제가 단기적인 이 돌발 변수는 뭐 예측할 수 없겠지만 돌발 변수를 제외하고 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특별히 뭐 어긋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해드린 영상 다 보시면 나오겠죠. 저 영상을 지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이 부분 잘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따뜻한 연말 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발생한 이 구간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연말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예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다 회복하고 쉬는 구간까지 만들었어요. 상반기에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그러면 하반기에도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풍성한 연말이 될 수도 있겠죠. 연말 연초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좀 여유롭게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지 않아요. 주식은 어디 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좋은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만 당하지 않으면은 해당 종목들은 갈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는 기업에 파트너가 되고 동반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 기업을 너무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시면은 나중에는 그게 다시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이용하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좀 마음을 좀 너그럽게 가지시면은 앞으로 더 좀 좋은 수익을 올리고 주시장에서 성공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7월에도 우리 또 멋진 모습으로 성공 투자 안전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안전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